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의료기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중국 의료기관은 첨단 의료기기일수록 수입산을 선호하곤 합니다. 이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의 점유율은 70에서 80%에 달하는데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클래시스 분위기 보시면 외국인이 9거래일째 포트폴리오 속에 담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빨간불 이어가면서 0.5%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업체들에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의 품질 보증 인증을 획득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의 확대 발판을 마련한 바 있는 하이로닉이 어제 19% 급등했는데요. 급등에 따라 소폭 쉬어가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 줄여가면서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중환자를 살리는 에크모와 저체온육범기 등은 국산화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기들을 제외한 상급 종합병원의 국산 제품 보급률은 10%대로 꽤 저조했는데요. 정부와 학회,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확대와 시장 개척을 지원할 임상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환자용 기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육통을 완화하는 병원 의료기기에 대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회사가 있죠. 바로 루트로닉인데요. 최근 주가 연이틀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먼저 체크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섹터는 지금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던 종목군들은 탄탄하게 올라갔습니다. 1년여 동안의 주가 조정기에도 예컨대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의료 쪽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적 뒷받침됐던 좋은 기업들은 탄탄하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의료 산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을 크게 육성하는 계획은 다 똑같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테마다운 테마가 형성되지 못했던 올해였다면 내년부터는 저는 바이오 제약을 포함한 의료기기 섹터들 전반적으로 아마 흐름이 괜찮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이슈 다뤘던 것처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엔진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전반적인 업황들이 다 호전될 수 있고 중국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그 반사 이익을 저는 분명히 받는다. 다만 의료기기로만 국한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업종 전반적으로 관련 있는 섹터들은 다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이 지금 수입산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뉴스 플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갈까요? 저는 중국의 리오프닝과도 사실 그렇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 헬스케어 관련된 수출입 통계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 근래 이제 12월 20일까지 1일부터 20일까지의 이런 수출입 통계 잠정치를 보게 되면은 톡신 부분이 확실히 다른 것들보다도 다른 품목들보다도 더욱더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증가폭이 많은 부분, 늘어났던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톡신에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한 1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과연 어떤 플레이어가 더욱
더욱더 많은 부분 이런 중국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사실 중국에서 락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리오프닝과 중국향 관련된 수출이 풀리게 되면서 더욱더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대웅제약도 톡신 관련돼서 중국에서 품목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휴젤 대비는 훨씬 더 움직이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북미향과 그리고 중국향 모두 다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안 움직였으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도 증익폭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사실 지난주에 보게 된 바이오플러스라는 기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의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상증자 물량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관련돼서도 수치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덴티움까지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정민 본부장님의 종목은요, 휴비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과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뭐 안과 제품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도 좋았고, 뭐 러시아라든지 유럽 시장도 좀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에서 안과용 의료기기 휴비츠를 가지고 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은 휴비츠가 시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고점 대비, 그러니까 작년 최고가 대비해서 밀렸다가 거의 다 회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만큼 고성장이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앞서서 우리 송 차장께서 휴젤부터 중국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상해 현지법인이 이 휴비츠가 있는데, 이 안과 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온 거죠. 이것이 풀린다라면은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봉쇄됐을 때 의지할 거라고는 스마트폰밖에 없었을 거예요. 눈이 많이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봉쇄 완화되면은 안과를 많이 가지 않을까. 저도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안과용 기기는 살면서 여러분들 그 안경원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안경원, 그다음에 안과, 노안으로 오는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는 항상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 안과 보시면은 시력 검사기라든가 기타 등등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중국 봉쇄령 완화 시작이 됐고, 위드 코로나를 조심히 시작하는 중국에 한번 기대해 보는 종목으로서 휴비츠를, 이거 말고 좋은 종목은 많지만 중국과 포커싱을 맞춘다면 휴비츠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중국의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호재가 기대되는 휴비츠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차장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치과용 진단 장비 회사인데 레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시장에 좀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임플란트 쪽 많이 그러니까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이제 치과 관련된 디지털 진단 시스템이라든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레이의 매출액도 추가적으로 이 중국향에서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레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 페이스라고 그래서 3D 안면 스캐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은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이러한 이제 부수적인 부분도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런 스토리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차이나라는 조인트 벤처를 이제 중국 기업과 맺어둔 게 있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2023년도
이 1분기에 보게 되면은 공장을 이제 착공 예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후반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더욱더 많은 물량을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이제 하고자 이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공장을 보게 되면은 용인의 공장에 대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미 캐파가 2배 정도 증가가 되던 네.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현지 생산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을 옮기게 되면서 매출액이 한 60억 정도가 4분기로 이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과 함께 2023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 영업이익의 기준이 한 17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낮게 전망하는 데가 270억, 많게 하는 데가 360억까지도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다. 즉 성장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휴비츠도 마찬가지고요. 레이 역시 중국 시장의 본격화가 기대가 된다, 또 호재가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